그 여자와 결혼하면 나랑은 인연 끝이다. 63세 박미숙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난한 집안 출신의 간호사라는 이유였습니다. 5년 후 위암으로 수술대에 누운 그녀 앞에 나타난 집도이. 마스크를 벗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박미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간호사였던 며느리는 어떻게 외과 교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수술을 정말 집도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상상도 못할 반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일부 반대의 시작. 박미숙 63세.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싸서 학원 도시락을 챙기고 과외비를 대기 위해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제는 승진한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준혁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강은지, 32세.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조용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하지만 박미숙의 표정이 굳어진 것은 은지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촌에 산다는 사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박미숙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준혁이는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자신도 서울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물론 대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간호사에 집안도 어렵다니 박미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자격이 있는데. 며칠 후 박미숙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집안의 배경도 중요하다고,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준혁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집안이 어렵다고,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자신은 은지와 결혼할 거라고. 박미숙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어머니와의 인연은 끊는 것이라고. 집도 한 푼 안 줄 것이고 얼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준혁은 은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러진 결혼식에 박미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외동아들인데 이렇게 관계를 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지만 미숙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역했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2부 단절된 시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박미숙은 아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가끔 아들의 소식이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거둘 수도 없었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 등산도 다니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혼자만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등산을 다니던 친구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박미숙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소화제나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명치 부근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피로감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과 함께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박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CT 촬영과 내시경,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암 3기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암세포가 림프절까지 전이되어 있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암이라니, 게다가 3기라니. 그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완치가 가능하냐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이고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수술을 빨리 받을수록 예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박미숙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미숙은 오랜만에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만약 자신이 조금만 더 유연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3부 운명적인 재회.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박미숙은 여동생과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들어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전 확인 사항을 체크하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곧 수술을 집도할 담당 교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설명을 하실 거라고. 30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 의사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차트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박미숙을 바라보는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박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은 5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여자 강은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그 간호사. 박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수술을 집도할 외과 교수 강은지라고 박미숙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과는 달리 단단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은지는 차트를 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유문부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위의 3분의 1을 절제할 것이고 주변 림프절도 함께 제거할 것이라고. 수술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소요되고 전신 마취를 할 것이라고.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일반 병실로 옮길 것이라고. 모든 설명이 끝나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사였냐고.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며느리가 어떻게 의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5년 전 결혼 직후부터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녔다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과 준혁 씨의 지원으로 학비를 낼 수 있었다고. 4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 면허를 땄고 2년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지금은 이 병원 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박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간호사가 의사가 되었다니. 게다가 대학병원 교수라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수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그 말에 박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살릴 사람이라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은지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수술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사부 진실의 조각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시간 30분에 걸친 수술 끝에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고 다행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었습니다. 박미숙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희미하게 은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뭔가를 체크하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은지가 회진을 왔습니다.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통증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박미숙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퇴근 전 다시 한번 들렀을 때 박미숙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잘 지내냐고.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지금도 여기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이 수술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어머님이 자신을 보기 싫어하실까봐 병실에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요. 박미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어떻게 자신이 수술받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머님의 차트를 보는 순간 바로 준혁 씨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님이 수술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은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5년 동안 준혁 씨는 매달 명절과 생신 때마다 어머님 계좌를 만들어 용돈을 모아놓았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을 위해 쓰고 싶다고. 박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은 아들을 완전히 잊고 살려고 했는데 아들은 그렇게 자신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안도 변변치 않고 그냥 간호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혁 씨가 저를 선택해 준 것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사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은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 입학이 쉽지는 않았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준혁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다 해줬고 학비도 대줬어요. 4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꼭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야 어머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박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자신은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거부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노력했냐고.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준혁 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님이니까요. 준혁 씨가 행복하려면 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부 회복과 용서. 그날 밤 박미숙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준혁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은 자신이라고. 은지는 훌륭한 사람이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박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지는 더욱 세심하게 박미숙을 돌봤습니다. 회진 때마다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식이요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 항암 치료 일정, 그리고 퇴원 후 관리 방법까지 환자 가족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박미숙은 은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의사인지, 병원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다른 환자들도 은지 교수님께 수술 받으려고 몇 달씩 대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암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성공시켜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박미숙은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냐고. 은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미 의학 지식의 기초는 있었고 무엇보다 간절했다고. 꼭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다고.
그리고 준혁 씨를 만나기 전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포기했었다고. 하지만 준혁 씨가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줬다고. 박미숙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을 판단했구나. 간호사라는 직업, 가난한 집안 배경.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 했구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2주 후 박미숙은 퇴원했습니다. 퇴원 날 은지가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며 병원 로비까지 배웅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박미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5년 동안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미숙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좋았습니다.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재발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지금 박미숙은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팔고 아들 부부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갑니다. 며느리 은지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깁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은지가 임신했다고. 박미숙은 깜짝 놀라 며느리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미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할게. 좋은 할머니가 될게. 손주 육아도 도와줄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은지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니 은지의 얼굴에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미숙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간호사였던 며느리는 이제 훌륭한 외과 교수가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창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가족과 함께 편견 없이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구해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종 모양 눌러서 알림도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